36번. 자, 보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는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고, 산재가 아니죠. 질병보험, 혹은 의료보험, 혹은 건강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2번,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보험법은 건강보험제도, 노령연금이 아니에요. 노령연금 X, 건강보험제도와 실업보험이라고 봐야 돼. 실업보험, 건강보험. 노령연금을 지우고 실업보험이라 바꿔줘야 되고. 미국은요. 자, 미국은 뭐예요? 노령연금, 산재보험, 공공부조 세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흔히 구분하듯이 지금 구분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자, 그런데 이 사회보험이 노령과 실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법이 지금 3번처럼 그렇게 되는 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 사회 서비스를 보건복지 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불러도 되고요. 보건복지 서비스. 자, 중요한 거 4번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4번. 자,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기여금을 낼 것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에 6가지 원칙. 자, 첫 번째, 동일한 기여를 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자. 동일 기여, 동일 급여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복지 적용을 포괄적으로 하자. 포괄 적용. 그 다음에 대상을 나름 분류하고, 자, 급여는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 따서 여러분 외우세요. 자, 공동행포대급 해서 앞글자를 잘 따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6가지 원칙. 그 중에 지금 동일기여의 원칙이 출제됐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이 모든 사람의 욕구를 포괄해야 된다는 포괄 원칙이 적용되었다라고 했는데 맞죠? 포괄 적용 원칙. 포괄 적용 원칙. 그 다음에 2번 영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5가지.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사회악. 이거 6대 원칙, 5대 사회악. 아, 이것도 앞글자를 따서 나무, 불, 질, 궁 이렇게 외우세요. 자, 나무에 불을 질러서 궁을 태우자. 나무에 불을 질러 궁을 태운다. 자, 나태. 무는 뭘까? 무지. 그 다음에 지저분한 거. 불결, 질병, 궁핍. 이게 사회악이라고 했어요. 나무, 불질궁, 나태, 무지, 불결, 질병, 궁핍. 자, 거기 나왔죠? 나태, 무지, 불결, 질병, 궁핍. 궁핍이랑 빈곤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빈곤은 똑같은 말이고. 아이고야.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달리하는 차등기여, 차등급여. 틀렸죠? 동일기여, 동일급여. 동일기여, 동일급여. 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서 균일, 균등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동일이란 말은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기업은과 급여를 단일화한 사회보험기구로 운영하는 통합행정, 행정통일, 동일기업, 동일급여. 다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6가지 다 나오는 거니까. 다 6가지. 6대 원칙, 5대 사회학 꼭 외워주세요. 어디에 있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있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본 볼게요.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주의가 쇠퇴한 직후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제3의 길 노선이 강화되었다. 틀렸습니다. 영국도 역시나 신자유주의 노선이 영향력을 발휘한 다음에 다음에 제3의 길이 나온 거죠.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얘기하면 복지국가론, 다른 말로 케인즈주의. 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30년, 1940년부터 시작했던 그 30년. 자, 이것의 결과물로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복지병만이 남았다. 그래서 이 복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차가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가, 자, 여러분,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자,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당시 대처는 보수당. 자,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레이건은 공화당.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은 쭉 신자유주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은 신자유주의다. 우리 사회복지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국은 그렇지 않죠. 영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수당이 여기 있으면 공화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노동당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좌고 여기가 우야. 그러면 여러분,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사실은. 경제 정책상, 물론 민주당이 약간 케인즈주의를 추구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신자유주의로 쭉쭉 가는데, 영국의 보수당과 영국의 노동당은 정책 노선상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처가 잡느냐, 토니 블레어가 잡느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리로 쭉 가는 거고, 영국은 자, 토니 블레어가 등장합니다. 토니 블레어가 등장하면서 자, 뭘 얘기하냐면 제3의 길을 얘기합니다. 제3의 길. 토니 블레어의 정책 보좌관이 앤서니 기든스예요. 그래서 기든스의 제3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든스는 현대 사회학을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그러면 아담 스미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회학 그러면 기든스를 얘기해요. 자, 그 사람이 이제 제3의 길을 만들었는데, 자, 그 사람이 제3의 길을 만들었는데, 자, 제3의 길은 이런 거야. 제1의 길은 뭐야? 이게 제1의 길이야. 이거를 영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사회민주주의다. 영국은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걷거든. 요 30년 동안. 제2의 길은 신자유주의 길이야. 근데 이 두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게 제3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3의 길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산적 복지. 그러니까 생산활동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두 길 모두 극단적으로 본 거야. 극단적이고 우리는 제3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마치 지금 기억본 선지를 그대로 맞는 걸로 치면은 대처리 증가 같은 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둘 다 신자유주의로 갔다가 영국만 이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기억본은 틀렸고요. 니은본 보겠습니다. 니은본 아까 정리했던 거죠. 개정 구빈법의 원칙 중에 하나였던 열등 처우의 원칙은 빈민의 처우가 최하층 독립 노동자 수준보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노동자의 그 수준의 수준보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것은 그냥 노동으로만 먹고 사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립 근로자의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인도주의적인 구빈제도라고 평가받는 스피맨랜드법은 현대의 최저생활 보장에 기반이 되었다. 맞아요. 그럼 아까 우리 구정 뭐였지? 구정 작길스 공개였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아까 길버트법은 인도주의적이라고 얘기했었죠. 작업장을 반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버트법 근데 이거 최저생활 보장도 인도주의적이라고 보는 이 두 개가 좀 인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길버트법하고 스피맨랜드법을. 자, 그러니까 자, 스피맨랜드는 최저생활 보장에 기반이 되었다. 맞죠?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자선조직협회 COS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 결함이다. 맞아요. 개인의 결함이다. 중복구빈을 없애고자 조사 또 그 조사에 알맞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사회 사업. 적절한 조사를 해서 알맞는 도움을 주는 것을 개별 사회 사업, 개별적으로 하는 사회 사업.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9번 1980년대 대처리 증가 레이거노믹스의 복지 정책의 기조가 아닌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의 기조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신자유주의는 여러분 가장 큰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한 건 중요한 건 민영화예요. 민영화. 이게 핵심적인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잡자마자 영국의 철도, 영국의 탄광 다 민영화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민영화가 일단 국가 주도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니까 국가가 갖고 있었던 공기업이나 이런 공공단체들을 다 민영화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시장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자,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까 적게 걷을까? 이 신자유주의 때는 그렇죠? 세금을 적게 걷어야 돼. 부담을 덜 줘야 되지. 시장에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건 정부가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잖아. 정부가 뭔가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거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조세인데 이 조세 중에서도 뭐를 제일 강조하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법인세는 개인이 내요? 회사가 내요? 회사가 내는 돈이지. 그럼 회사가 내는 세금을 축소시켜 주는 겁니다.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복지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게 신자유주의 기본 방침이에요.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지 않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복지비용의 삭감과 지출 구성의 변화. 당연히 신자유주의에서 복지비용 삭감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지출 구성도 바꿔야 돼. 그래서 정부의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여기서는 여러분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그러면 거꾸로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라고 하면은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맞죠?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라고 하면 그래도 맞아. 지금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어떻게 해야 돼? 축소시켜야 돼. 작게 만들어야 돼.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정부라서 맞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든 중앙정부라고 해서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게 신자유주의적 흐름입니다. 자, 2번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공공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공공 부분에 대한 뭐를 해요? 민영화가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민영화. 민간에게 운영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최근에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이다. 그쵸? 기본소득. 자, 30초만 정치적인 얘기하면 저는 어쨌든 이번 대선이 전체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대선 정도 되면 주요 화두 같은 거 하나 나와가지고 그런 정책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예를 들면 옛날에 뭐 행정 수도 옮기자, 막 이 정도 이슈는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기본소득 같은 거 좋겠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냐, 반대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나라 발전에 좀 하겠다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정책이 드러나지가 않아. 지금 양 후보당 네거티브만 존재하고. 그래서 참 답답해요. 요즘에 선거 보면. 자, 누가 당선될 것 같고 누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자체가 좀 너무 이상하게 흐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아까워요. 기본소득은 진짜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누구나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거죠. 돈 줘서. 그래서 보편성이겠죠?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성. 무조건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를 안 한다는 거야? 그치. 자산조사를 안 하는. 비자산조사. 비자산조사 정책을 무조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소득은 가구별로 줘요, 지역별로 줘요, 집단별로 줘요, 어떻게 줘요? 개인별로 줘. 개인.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개별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별로 주거나 우리 재난지원금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 정책의 그 재난형 모델이야. 재난지원금이. 여러분 재난지원금 1인당 받아요.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이렇게 주지. 1인당 얼마인데 가구가 4명이니까 얼마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1가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구가 한 명이면 1인 가구면 3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4인 가구면 120만 원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만약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번 같은 주장을 해야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해야지. 근데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은 있다, 가능하다. 이걸 증명할 거고,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걸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아유. 자, 그래서 어쨌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기본소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기본소득의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기본소득의 개념적 특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힘들다. 자, 27페이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주 쉽죠, 이런 거는. 그렇죠? 아주 쉬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1번. 41번에 1번. 상평창 나왔어요. 상평창은 여러분 물가 조절 기구죠. 물가 조절 기구지 민간 구빈 기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기구예요, 상평창. 그리고 1번 틀렸죠. 그래서 밑줄 그어보세요. 백성이 공동으로 저축하여 상보상조하는 민간 구빈 기구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 삼정의 문란 알아? 삼정의 문란에서 환곡제도라는 게 있어요. 환곡. 그 환곡제도를
황공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대원군이 실시했던 게 사창제라는 게 있어요. 사창제. 사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겠다. 왜? 국가가 나서서 하니까 떼어먹는 놈들이 생겨. 그래서 뭐 국식을 10가마니 꺼주고 받을 때는 100가마니 받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그 임술 농민 봉기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이거는 그래서 사창제를 실시하는데 그 사창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백성이 공동으로 저축하여 상보상조하는 민간 구빈기구를 사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창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지 않는 민간이라는 뜻의 사자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창고라는 뜻이에요. 창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납속 보관 지제는 자, 납속 보관 지제. 여기서 지자는 여러분 그냥 어조사고요. 제자는 제도고. 납속책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납속책? 한국사 공부하면서. 자, 여러분. 납속보관이라는 말은 납속, 세금을 납부하면 관직으로 보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관직으로 보답한다. 즉, 국가의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가 납속보관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흉년 제시 백설구율 제도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이유는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자, 고려시대 때 한 건 맞아요. 여러분 왕까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왕을 바꿔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려시대 정도는 알아야 돼. 시대는 구분하셔야 돼. 시대. 그러면 납속보관 지제는 고려시대 때 시행된 정책으로 처음에는 금품을 납입한 사람한테 관직을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점점 이제 흉년시의 백성구율 제도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번이 틀린 이유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전칙. 여러분 조선시대 때 남편이 관직이 있었는데 죽어. 그러면 받는 게 수신전하고 또 뭐지? 휴량전이지, 휴량전. 이 휼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여기는 마음을 휼이라고 하는 거야, 휼. 그래서 자율전칙은 아기들인데 유한데 못 먹어. 그래도 유기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한데 굶고 있는 애들을 입양하는 법이고요. 그들을 구휼하는 법인데, 자, 이게 틀린 게 여러분, 아동복지 관련법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이유는 자율전칙은 고려시대가 아니야. 조선시대고, 그래서 여러분, 지읒으로 외우세요. 지읒. 자율전칙은 조선시대다. 그리고 또 왕도 지읒이야. 정조 때 있었던 거야. 정조 때. 그래서 이게 시대까지는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시대까지는. 이런 게 없잖아. 한국사 문제인데. 그 다음에 제면지제. 제면지제는 여러분 여기서 제면. 자, 이재민들에게 세금을 면해주는 제도라는 뜻이에요. 제면지제. 즉 고려시대 이재민에게 조세나 부역이나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제면지제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 자, 그 다음에 수환질여진대지제. 이 말이 길어. 자, 이거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옛날에는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자연재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홍수, 그걸 우리가 수재라고 하죠. 물로 인한 재난, 수재. 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보일러라는 개념이 있잖아.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엄청나게 지금보다 추웠거든?
엄청나게 추우면 난방시설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추우면 그것도 엄청난 재난이에요.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얼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한재라고 합니다. 한재. 수재, 한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재나 한재 등을 당한 사람에게 여기서 여자가 줄 여자예요. 줄 여자. 그래서 대신해서 의료나 주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한지려진대지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뭐 수재를 입었던 한재를 입었던 어쨌든 제면지제하고 이거는 둘 다 이제 어떤 재난에 대한 거죠. 재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두 개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제면지제는 면자에 초점을 둬야 돼요. 면자. 우리 한자성어 외울 때도 여러분 네 글자 다 안 외우지? 글자 하나나 두 개의 포인트를 잡고 외우잖아. 왜? 우리 객관식 시험 보는 거니까 한자 쓸 필요 없잖아. 제면지제 다 알 필요 없잖아. 면자에 초점을 맞춰야 돼. 면자. 그래서 이 제면지제는 깎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세금, 부역, 형벌을 깎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수완질, 여는 여자애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 급여라고 하죠. 급여. 급여 시스템, 급여 체계 이렇게 얘기하지. 급여. 그때 여거는 뭐야? 줄 여자야. 줄 여자. 줄 여자. 그러면 수완지려진대지제는 뭔가 이렇게 주는 거야. 의료 서비스도 주고 주택도 주고 즉 제공하는 사업. 그러니까 깎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면지제하고 수완지려진대지제를 면자와 여자로 구분하셔야 돼요. 면자는 면해주는 거고 여자는 준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이거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자하고 여자의 포인트를 두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되셨죠? 그 다음에 42번 가겠습니다. 42번. 우리나라의 근대 이전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해아도감. 자, 여기는 사실 이거는 근거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추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도감은 무슨 말이야? 도감. 위원회란 뜻이야, 위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위원회, 도감, 교정 도감, 뭐 이런 거 도감. 고르실 때 엄청 나올 도감. 도감. 그래서 아이들을 헤아리는. 여기서는 뭐에 초점을 둬야 돼? 아이들이라는 거야. 아이들. 아까 자율전 측에서는 쉴자를 보고 아이들, 아동 이렇게 유추를 해야 되고 해아도감은 아자를 보고 이거 쉽지 이거는 아동이니까 아자를 보고 도감은 그냥 위원회라는 뜻이니까 아이들을 헤아리는 위원회. 관설영화원이다. 맞아요. 고려시대 관설영화원이다. 그 다음에 대곡자모구면 이거는요 삼국시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어디 초점을 둬야 돼? 면. 곡자나 면자. 그러니까 곡식을 이것도 면해주는 광곡 및 이자를 감면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식소. 여기는 식자. 그래서 지금 노숙자 무료급식소와 같은 그냥 무료식당, 시식소. 자, 여러분,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지만, 마트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돈 없을 때 마트 가서 배 채워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마트 한 바퀴 돌면, 두 바퀴 돌 때부터 이제 뭐 눈치 보고 그러죠.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배는 어느 정도 고프진 않아. 자, 그런 코너를 우리 뭐라고 그래? 시식 코너라고 하지. 예, 그러니까 무료로 먹는 거 시식소. 그 다음에 구황. 여러분 구황이란 건 알죠? 여러분 구황 작물이 뭐야?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게 구황 작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밥 대신 먹었을 때 배가 차는 걸 구황 작물이라고 하는 거야. 구황 작물. 이런 구황 작물, 그러니까 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황의 핵심은 쌀이 아니라는 거야. 쌀이 아니야. 곡식을 대여하는데도 틀렸어. 쌀이 아니야. 자, 이건 그럼 뭐 준다는 거야? 이거는 약간 야생 작물이나 야생 식물과
같은데 먹으면 배가 차는 거.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감자 생각하면 돼요. 감자. 그리고 그런 구황작물이라고 해요. 구황작물. 여러분 1925년, 23년 이럴 때 일본에서 뭘 했죠? 산미증식 계획을 하면서 이제 산미증식 계획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아져서 구황작물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 쉽게 얘기해서 쌀 생산량은 총 생산량은 늘었어. 근데 예를 들면 20가마가 더 늘었는데 가져가기를 50가마를 가져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일본 놈들이 죄송해요. 일본 놈들이 20이 증산돼서 20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20 가져가는 거 하는 거예요. 어느 해 기출문제 보니까 그걸 수출량이라고 그랬더라고. 진짜 썩어 빠진 생각이. 그건 수탈이죠, 수탈. 수탈량이라고 그래야지. 무슨 수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제시대 때 수출이 어디 있어요? 뺏어간 거지. 그러니까 뺏어간 게 더 생산된 것보다 많아. 그런 건 나머지 부분에 곡식이 우리가 없는 거지. 그때 구황작물에 대한 수요가 는다. 이게 이제 그 선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때 구황작물이 나와. 아시겠죠? 감자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를 조선시대의 구제기간, 물가안정기간 상평창이라고 하는데요. 상평창. 자, 정답은 4번으로 가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유돼요. 세 가지. 자, 여러분. 곡물 대여 시스템이 크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우리 민간에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 사창이라고 했지. 그럼 국가에서 하는 거는 시대순위를 알아야 돼. 시대순위를 일단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진대법. 누가 실시했어요, 여러분? 그죠? 고국천왕이 누구를 등용해서? 을파소를 등용해서, 을파소를 등용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 그렇죠? 진대법. 이게 고구려죠, 고구려. 진대법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어디예요? 고려죠, 고려. 그래서 고려는 나라를 세우자마자 태조 왕건이 뭐를 실시하냐면, 흑창이라는 걸 실시하는 흑창. 근데 고려 성종 때 이 흑창이 뭘로 바뀌냐면, 의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흑창과 의창과 1번, 2번, 3번 모두 물가랑은 상관없는 곡물 대여 기구예요. 곡식을 대여해주는 기구. 근데 이걸 시대순위를 알아야 돼. 진대법, 흑창, 의창 이렇게. 사창은 조선시대 때 나온 거고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새마을금고 같은 거야. 사창은.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막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44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제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헌법에 포함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입법의 토대를 마련했다. 맞습니다. 자, 그게 언제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1962년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 5차 개헌은 무슨 개헌이에요? 아니야, 유시는 7차야. 5차는 박근혜가 죄송합니다. 누구지? 박근혜 아빠가 누구죠?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 하고 그다음에 집권하기 위해서 바꾼 헌법이 5차 개헌이에요. 6차는 자기 삼선하려고 바꾼 것. 그걸 삼선 개헌이라고 그러죠. 6차. 7차가 영원히 하려고, 대통령 영원히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총 맞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3차가 뭡니까? 유신 개헌이 되는 거고. 유신 개헌. 다음에는 아니겠네요. 그쵸? 다음에는 아니고. 자, 유신 개헌이 되는 거예요. 유신 개헌. 되셨죠? 자, 5차 개헌 때 처음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62년이니까 60년대 초라고 얘기해도 되잖아.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국민복지연금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입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자, 그런데 이 국민복지연금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게 아니에요. 자, 아니고 1986년에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아시안게임이 있었어요. 이때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어요. 아시안게임이 1986년도에 있어 서울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 이때 국민연금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서울 올림픽. 1988년에. 자, 국민연금이 시행되죠. 국민연금이 실행됩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제는 완전히 바꿔야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980년대 후반 국민복지연금법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분권교부세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이 이뤄졌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2005년, 그러니까 2005년이에요. 2005년. 90년대가 아니라 2005년. 2005년. 그 다음에 2000년대 초가 아니라 1990년대 초,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시대가 다 달라요. 여러분, 모든 사회복지법이 그런 건 아닌데, 재정연도와 시행연도를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인지 구분인지를 구분해서 시험 문제 내는 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눠서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내용이 이제 46번에 주로 있는데, 일단 45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자, 노인복지법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은 1989년. 근데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질 때 뭐도 같이 만들어졌냐면 심신장애자, 장애인, 장애자 복지법이 1981년에 만들어져요. 자, 노인복지법과 함께.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장애인 복지법이 되는 거고, 그게 1989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생활보호법은 1961년, 생활보호법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거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1961년도에 만들어졌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됐죠. 1999년.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 하면 틀리죠? 1999년 제정.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시행은 2000년이야. 그러니까 제정 시행을 구분해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자, 여러분,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 맞는데? 이러면 안 돼. 그때 법이 만들어진 거고, 법이 시행이라잖아. 그러면 2008년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노인장기 요양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거는
재정과 시행을 구분해서 외워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6번으로 가겠습니다. 46번.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다음 사건들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일단 순서대로 얘기하면 니은, 디귿, 기역, 리을인데 하나하나 볼게요, 여러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제 도입 1986년 국민연금법이랑 똑같아. 1986년 법 제정. 그 다음에 88년 시행. 그 다음에 4대 보험 체제가 완비된 것은, 4대 보험에서 제일 마지막에 된 것은 사회보험에서, 4대 보험에서 고용보험이에요, 고용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이 변화된 거고, 고용보험을 마지막으로 1993년에 4대 보험 체제가 완비됐고, 93년에 시행됐던 건 1995년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1999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된 거는 200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수립은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2006년도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나눠서 보셔야 되고. 시간이 좀 애매해서 좀 힘들더라도 좀 48번까지 할게요. 47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연도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외워야 되는 거라서. 자, 일단 생활보호법 1961년 했죠? 이거 생활보호법 1961년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 뭐 얘기하는 거야? 사회복지사업법 얘기하는 거지. 45번에 1번에 있잖아. 몇 년도래? 1970년. 그 다음에 디귿번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된 거 1987년. 5개의 직할시에서 최초로 임용됐죠. 5대 직할시 임용. 그 다음에 니은번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만든 건 1995년. 그럼 순서대로 얘기하면 1691년 생활보호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1995년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자,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48번. 자, 1번. 행복이음이라고는 사회복지 통합 안전망이 있는데 2010년입니다. 2010년.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거 2008년. 시행은 2008년. 법은 2007년. 그 다음에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것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평가제도가 도입한 것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때 한 거고, 평가는 1999년에 최초로 했습니다. 어쨌든, 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들만 모아놓은 건데, 순서대로 얘기하면 4번, 3번, 2번, 1번. 거꾸로 순이네요. 거꾸로 순. 4번서부터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예전에도 공부한 바 있는 사회복지 이론과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 갈게요.